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걸 보고 나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날 병원에서 의사가 신부전 말기라고 선고한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 헌신을 배신하듯 불법 장기중개인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였다. 나는 병실에서 아버지의 핸드폰을 우연히 집어들었다.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 신장 하나, 가격 협의 가능. 은밀히 진행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버지, 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이런 짓을? 내 머릿속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고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불법 중개인. 당신이 왜 이런 사람과 연락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미나야, 내가 알아서 뭐 해? 그냥. 나 때문에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직장을 포기하고 모든 걸 바쳐 간병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아니, 나를 이용하려는 건가? 그 생각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날부터 내 일상은 지옥이 되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돌보는 게 내 유일한 일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의심으로 물들었다. 아침에 약을 챙겨주면서도 이 약이 정말 필요할까? 아니면 더 큰 계획의 일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60대 중반,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 신부전으로 쓰러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둘이서만 살아왔다. 내가 28살, IT 회사에서 일하던 때였다. 상사가 미나 씨, 가족이 중요하니 이해해라고 했지만 내 속은 타들어갔다. 왜 하필 지금? 왜 나만 희생해야 해? 그런데 그 희생이 헛된 짓이었다니. 불법 장기중개. 한국에서 그런 건 범죄다. 뉴스에서 본 적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장기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거나 부자들이 돈으로 사는 그 어두운 세계. 아버지가 그 속으로 들어가려 했다니 믿기지 않았다.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나를 딸로 생각하지 않는 건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항상 강했다.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더 말수가 적어졌다. 나를 키우기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린 듯 했다. 미나야, 공부 열심히 해, 나처럼 되지 마. 그게 그의 유일한 조언이었다. 이제 그 아버지가 불법을 저지르려 한다. 나는 핸드폰 메시지를 캡처해 두었다. 증거로. 하지만 누구에게 보여줄까? 경찰. 그럼 아버지가 잡혀갈 텐데? 아니, 그럴 수 없어. 아버지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내 마음이 갈등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투석을 계속해야 해요. 이식 대기자 명단에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불안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나는 물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 메시지, 왜 보낸 거예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미나야,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 내가 너무 고생하잖아. 빨리 끝내고 싶었어. 그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빨리 끝내다니. 죽고 싶다는 뜻인가? 아니면 장기를 사서 살고 싶다는 건가? 나는 울컥했다.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불법은 안 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모르잖아. 돈이 얼마나 드는지. 내 인생 망치게 할 수 없어.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 하지만 이건 잘못됐어.
인터넷으로 불법 장기 거래에 대해 검색했다. 끔찍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사기, 합병증, 심지어 죽음. 아버지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 해 내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 거래 준비됐음. 내일 만나자. 나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제 어떻게 해? 막아야 해. 나는 결심했다. 그 중개인을 직접 만나보자. 아버지 대신. 그게 내 복수의 시작이었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보호.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서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대신 왔어요. 만나서 화하자. 상대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약속 장소를 정했다. 서울의 한 카페. 다음 날 나는 그곳으로 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옳은 일일까?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중개인은 40대 남자.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당신이 누구죠? 환자 본인이 아니면 안 돼요. 나는 대답했다. 환자의 딸이에요. 이 거래 취소하세요. 아버지 건강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는 비웃었다. 아가씨,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 돈 없으면 죽는 거야. 그의 말에 나는 화가 치밀었다. 이런 놈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아 하지만 나는 참았다. 얼마예요? 제가 알아볼게요. 내 속으로는 경찰에 신고할 증거를 모아야 해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 사람 만났어요. 아버지는 놀라서 눈을 부릅떴다. 미나야, 왜 그런 위험한 짓을? 나는 울면서 대답했다. 아버지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미안해, 미나야.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나 혼자 해결하려 했어.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다. 어린 시절 이야기, 어머니의 추억. 아버지도 나처럼 아팠구나. 내 마음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개인이 다시 연락했다. 거래 안 하면 후회할 거야. 위협이었다. 나는 두려웠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위협 메시지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후회할 거야.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불법 세계의 냄새가 났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더 걱정시키면 안 돼. 대신 나는 혼자서 대처하려 했다. 다음 날 회사 동료였던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변호사였다. 지은아, 도와줄 수 있어? 불법 장기 중개건이야. 그녀는 놀라워했다. 미나, 그게 뭐야? 위험해.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아버지가 연루되면 어떻게 해? 지은은 조언했다. 증거 모아. 녹음, 캡처. 그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 나는 중개인에게 다시 연락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돈 이야기여. 그는 동의했다. 이번엔 공원이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더 추웠다. 이게 마지막이야. 끝내야 해. 중개인을 만나자. 그는 서류를 보여주었다. 신장 하나 5천만 원이 해외에서 가져올 거야. 나는 속으로 경악했다. 이게 현실인가? 사람 목숨을 돈으로 사는 세상. 나는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했다. 어떻게 보장해요? 합병증은? 그는 웃었다. 걱정 마. 우리 쪽 의사 있어. 그의 말은 증거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에게 보냈다. 이걸로 신고할 수 있을까? 그녀는 충분해. 하지만 조심해라고 답했다.
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졌다. 투석 후 피곤해 보였다. 나는 약을 챙겨주며 물었다. 아버지, 과거에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미나야, 내 어머니. 암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어. 빚이 쌓였고 나는 그때부터 후회했어.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의 고백에 나는 눈물이 났다. 아버지도 나처럼 고통받았구나. 하지만 그게 불법을 정당화하지 않아. 나는 안아주었다. 아버지, 함께 이겨내요. 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중개인이 서 있었다. 아가씨, 왜 신고하려 해? 나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알았지? 그는 웃었다. 내 친구, 변호사. 우리 쪽에 사람 있어. 공포가 밀려왔다. 이제 끝났어.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는 발을 디밀었다. 거래 안 하면 내 아버지 위협이었다. 나는 소리쳤다. 나가. 경찰 불러. 그는 사라졌지만 내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다. 아버지를 지켜야 해. 어떻게? 다음 날 나는 경찰서로 갔다. 익명 신고였다. 증거를 제출했다. 불법 장기 중개입니다. 제발 조사해주세요. 경찰은 달았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나야,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그 사람 위협했어요. 신고했어요.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우리는 포옹했다. 이제 함께 싸워야 해. 중개인의 연락이 끊겼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나타나 미나, 아버지를 지켜라고 말하는 꿈.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의사가 기식 없인 어렵다라고 했다. 나는 대기자 명단을 확인했다. 아직 멀었다. 돈을 모아야 해. 합법적으로 기획 회사에 연락했다. 프리랜서로 일할게요. 상사는 동의했다. 밤늦게 컴퓨터 앞에서 일했다. 아버지를 위해.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다. 병원으로 급히 갔다. 급성 합병증이었다. 나는 울면서 기도했다. 제발, 아버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다. 지은이 왔다. 미나, 힘내. 그녀의 위로가 고마웠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아버지는 약해졌다. 미나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 강해져야 해라고 다짐했다. 중개인 사건은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뉴스에 나왔다. 불법 장기 네트워크 적발. 나는 안도했다. 끝났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될까 두려웠다. 다행히 아니었다. 아버지는 회복 중이었다.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미나야, 내 인생 살아. 나 때문에 포기하지 마. 그의 말에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 우리는 가족이에요. 함께해요. 회복은 느렸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집에서조차 움직이기 힘들어했다. 나는 간병을 계속했다. 이게 내 선택이야. 하지만 피곤함이 쌓였다. 밤에 일하고 낮에 아버지를 돌보는 생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지은이 가끔 들러주었다. 미나, 너도 쉬어. 번아웃 올 거야.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거울을 보니 눈 밑이 검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지?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다. 미나야, 옛날 이야기 해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머니와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내 어머니는 강한 여자였어. 나처럼 약한 놈을 지켜줬지. 그의 눈에 나스텔지가 스쳤다. 아버지도 사랑했구나. 나는 물었다. 왜 불법을 생각하셨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빚 때문에. 내 어머니 치료비로 쌓인 빚, 은행에서 압류 위협이 왔어. 왜 충격이었다. 빚. 왜 말하지 않았어? 얼마예요? 2억. 나는 숨이 막혔다. 그 돈을 어떻게? 나는 프리랜서 일을 늘렸다. 하지만 부족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해. 지은에게 상담했다. 빚 정리 방법 있어. 그녀는 파산 신청이나 채무 조정하지만 아버지는 거부했다. 내가 해결할게. 그의 고집에 나는 화가 났다. 왜 항상 혼자서? 대화가 싸움으로 변했다. 아버지, 왜 나한테 의지하지 않아요? 너를 보호하려고. 우리는 소리쳤다. 그 후 침묵이 흘렀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멀어? 그 침묵 속에서 옛 친구 승준이 연락 왔다. 대학 동기, 지금은 의사. 미나, 소식 들었어. 도울 일 있어. 나는 망설이다 말했다. 아버지 이식. 대기자. 그는 내가 알아볼게. 병원 네트워크 통해 희망이 생겼다. 승준, 고마워.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했다. 카페에서. 미나, 너 많이 변했네. 강해졌어.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강해진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야. 중개인 사건이 다시 터졌다. 경찰이 집으로 왔다. 증인으로 불러요. 나는 긴장했다. 아버지 연루 안 돼요? 아니요. 당신 증언만.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 사람이 위협했어요. 판사는 끄덕였다. 중개인은 구속되었다. 뉴스에 내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불안했다. 보복은 없을까?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끝났어요. 그는 안도했다. 미나, 미안해. 승준의 도움으로 이식 대기 순위가 앞당겨졌다. 기증자 나올 수 있어. 희망이 피어났다.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아버지의 통증이 심해졌다. 미나야, 아파. 그의 신음에 나는 울었다. 제발, 빨리. 이 밤에 나는 기도했다.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그러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승준이 말했다. 기증자 후보 있어? 하지만 내 혈액검사 해봐. 나는 이해했다. 내가 기증할 수 있나? 검사 결과 적합했다. 미나, 위험해. 딸이 부모에게.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할게요. 아버지는 반대했다. 안 돼. 내 인생 망쳐. 우리는 다시 싸웠다. 아버지, 제가 선택해요. 내 눈물이 흘렀다. 이게 내 사랑이야. 수술 준비 중. 나는 과거를 돌아보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나를 업고 공원 가던 날. 어머니의 미소. 가족은 희생이야. 지은이 말했다. 미나, 정말 할 거야? 응, 후회 안 해. 수술 당일 아버지와 나는 손을 잡았다. 사랑해, 미나야. 그의 말에 나는 나도요 라고 답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나는 회복실에서 깨어났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살았어. 의사가 둘 다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지은과 승준이 방문했다. 미나, 영웅이야. 나는 웃었다. 영웅이 아니라 딸일 뿐이야. 아버지는 옆병실. 우리는 창너머로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에 감사가 가득했다. 퇴원 후 집은 달라졌다. 아버지는 활기차졌다. 미나야, 산책 갈까? 우리는 공원을 걸었다. 고마워. 내 덕분에 새삼이야. 그의 말에 나는 우리 함께해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 몸은 약해졌다.
신장 하나로 사는 삶이 피곤함이 잦아졌다. 후회해. 아니, 프리랜서 일을 줄였다. 휴식이 필요했다. 그런데 빚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은행에서 편지가 왔다. 상환지연 아버지는 걱정했다. 내가 일할게 하지만 건강이 안 됐다. 나는 생각했다. 해결해야 해. 지은의 도움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 월부로 갚을 수 있어. 아버지는 동의했다. 미나, 내가 리더야. 우리는 함께 서류를 준비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승준과 가까워졌다. 그는 자주 연락했다. 미나, 건강 챙겨. 그의 관심이 느껴졌다. 친구 이상인가? 어느 날 데이트 신청이 왔다. 영화 볼까? 나는 수락했다. 영화관에서 그의 손이 스쳤다. 새 시작인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승준이랑 만났어요. 아버지는 웃었다. 좋은 놈이야. 행복해져.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중개인 네트워크의 잔당이 나타났다. 익명 전화, 신고한 대가 7억 공포가 되살아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경찰에 알렸다. 보호받아요. 하지만 불안했다. 밤에 잠을 못 잤다. 아버지를 지켜야 해. 아버지가 말했다. 미나야, 이사 갈까? 새로 시작하자. 나는 동의했다.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작은 집, 하지만 평화로웠다. 여기서 새 삶, 우리는 정원을 가꾸었다. 꽃이 피는 걸 보며 상처가 치유되네라고 생각했다. 승주는 따라왔다. 미나, 사랑해. 이 그의 고백에 나는 나도 라고 답했다.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기뻐했다. 결혼해.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빚은 점점 줄었다.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 이야기. 아마 도움이 될 거야. 출판 제의가 왔다. 드라마틱해. 책이 나오자 반응이 뜨거웠다. 공감되어 로열티로 빚을 갚았다. 기적 같아.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됐다. 미나야, 내 덕분이야.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앞으로 행복하자.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제주 여행은 터닝 포인트였다. 바다 바람이 내 상처를 씻어주었다. 과거는 지나갔어. 돌아와 일상이 안정됐다. 승준과 관계는 깊어졌다. 결혼할까? 그의 제안에 나는 생각해볼게. 아버지는 찬성했다. 내 행복이 우선이야.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어떻게 극복했나요? 나는 대답했다. 가족 사랑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자직 아파라고 생각했다. 신장 기증 후유증. 피곤함이 왔다. 의사가 관리하세요 라고 했다. 중개인 사건이 마무리됐다. 네트워크 전원이 잡혔다. 뉴스에서 피해자 보호라고 나왔다. 나는 안도했다. 이제 자유야. 아버지와 대화가 많아졌다. 미나야, 내 어머니처럼 강해. 이 그의 칭찬에 뿌듯했다. 우리는 추억을 공유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눈물이 흘렀다. 승준과 결혼 준비. 청첩장 만들며 새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손자 보고 싶어 웃었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축하했다. 행복해.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이게 결말이야. 신혼생활. 승주는 이해심 많았다. 미나, 쉬어. 아버지는 우리 집 근처로 이사했다. 함께 지내자. 책 후속작을 썼다. 희망의 이야기. 옛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아버지의 건강이 완벽해졌다. 우리는 매주 산책했다. 미나야,
내가 내 생명의 은인 그의 말에 아버지도 제 은인이에요 라고 답했다. 승준과 아이 계획. 아들, 딸, 웃었다. 과거 트라우마가 가끔 왔다. 꿈에서 중개인.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은 달라라고 다독였다. 사회 활동 시작. 불법 장기 피해자 모임. 나노요, 도움이 됐다. 결혼 후 1년, 아이가 생겼다. 미나, 축하해. 아버지의 미소가 밝았다. 출산 날, 아버지가 기다렸다. 손녀야, 우리는 행복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됐다. 이게 꿈 같아. 아이를 안으며 내 어머니처럼 키워 조언했다. 내 인생은 완성됐다. 책 시리즈, 강연. 극복의 힘 사람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끔 그 메시지를 떠올렸다. 그때 선택이 옳았어. 후회 없었다. 아버지와 산책 중, 미나야, 고마워. 내 덕분에 살았어. 아버지, 사랑해요. 이게 우리 이야기. 배신에서 사랑으로, 희망으로.